100억짜리 저택을 줄 테니 이혼하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던진 한마디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와인잔만 비우며 눈을 피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불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거대한 사기판 속에서 준비된 위장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몇 테이블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사 청옥. 평소엔 이유처럼 소탈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누구보다 치밀하게 움직이는 제야의 초인.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한 자금 흐름을 쫓아왔고 오늘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고 책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텔레비전 속 뉴스가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피해 규모 무려 5천억 원. 수백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울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얼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도와준 적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속인 자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의 울음 섞인 호소가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거대한 돈 냄새가 나는 사건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사업하라고 부모님이 주신 돈인데 다 날렸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모은 건데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이들의 말은 단순한 투자 실패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은 우연히 흩어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조직 공범,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이 뒷배에 있다는 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수법은 대개 비슷합니다. 처음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꾸밉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계좌는 텅 비고 관리자들은 사라집니다. 결국 피해자들만 남게 되지요.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5천억이라는 숫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꾸밀 수 있는 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금이 오갔다는 건 철저한 세탁망과 공범 집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에는 경찰의 발표 장면도 나왔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뿐 뚜렷한 진척은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답답함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군. 머릿속에는 며칠 전 들었던 이름 하나가 스쳤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남자. 금융계와도 연결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었지만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쩍였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오래전 도움을 줬던 지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끄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비서들이 차례차례 호출을 받고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금융 분석, 법률, IT, 현장 조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까지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른 이들이었지만
함께 모이면 단단한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차분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보드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사건 피해액이 5천억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기극 냄새가 짙어요. 금융 담당 비서가 먼저 나섰습니다. 여사님, 이미 금융감독원 공개 자료와 일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개인 계좌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단기간에 오가지 않습니다. 수백억 단위가 이동했고 패턴상으로는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IT 담당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거래소의 공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가상 계좌가 동시에 개설됐고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시점에 거래가 몰렸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흔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법적 수단을 쓰지 않습니다. 잠입도 도청도 해킹도 금지예요. 오직 합법적인 경로, 공개된 기록, 피해자의 증언만 다룹니다. 법률 담당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기죄와 금융범죄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증거의 출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검찰에 제보할 때도 합법적 기록만 남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조사 과정은 서류와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더라도 흔적은 투명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죠. 그때 피해자 보호를 담당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동석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중심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모 씨. 강남 일대에서 이미 부유층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라 드디어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군. 금융 담당은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박 씨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 생활비로 보기엔 지나치게 규모가 큽니다. 가족명의 계좌가 중간에 껴있는 흔적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어 보드에 적었습니다. 박 씨 중심 계좌, 가족명 의계좌, 공범 계좌. 흐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목표가 뚜렷하네요. 박 씨와 그의 일당을 추적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더 정밀하게 추적하고 관계망을 세분화하세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교차 검증하고 모든 단서는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펜이 바쁘게 움직였고 노트북 자판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경찰이나 검찰과 직접 엮이지 않을 거고 필요한 순간 결정적 단서만 흘려보내면 됩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이세요. 비서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 흩어져 각자의 영역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좋다. 판이 조금씩 드러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야 할 때다. 며칠 뒤 다시 집무실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철이 가득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팀원들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중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금융 분석 담당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확인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더니 다시 모였다가 또 흩어졌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자금 운용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입니다.
그래프의 선은 마치 심전도처럼 오르내렸습니다. 빨간 선은 입금, 파란 선은 출금. 하지만 어느 순간 파란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며 꺾여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자금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여러 개의 작은 계좌로 쪼개진 뒤 다시 한 사람의 계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이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모 씨. 최근 강남 일대에서 화려한 생활로 유명세를 떨치던 남자였습니다. IT 담당이 이어받았습니다. 거래소의 기록과 교차해 봤습니다. 박 씨의 계좌는 단순히 개인적인 입출금 계좌가 아닙니다. 일정 주기로 수십억씩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며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계좌는 사건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률제도 담당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허브로 연결된 여러 갈래 중 하나가 가족명의 계좌라는 겁니다. 흔히 생활비나 부부간 이체로 보일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금액 규모가 너무 크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단순한 가계 지출과는 맞지 않습니다. 가족 계좌, 그 말은 아내의 계좌가 중간에 쓰였다는 건가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액수로 보면 억 단위에서 수십억까지 오갔습니다. 생활비라 하기엔 터무니없이 크고 타이밍도 의도적으로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가 혹시 남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일 가능성은 없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건 정황일 뿐이죠. 실제로 어떤 경위로 돈이 드나들었는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길.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이어간 금융 담당은 또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족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곧바로 특정 여성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성은 박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묵묵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름 없는 그 여성, 그러나 확실히 연결된 인물. 퍼즐 조각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보드에 간단한 도형을 그렸습니다. 박 씨 중심 계좌, 배우자 계좌, 여성 측근 계좌. 이 흐름이 사건의 뼈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족 계좌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가 직접 개입했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건지 반드시 밝혀야 해요. 이것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노트북을 닫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의 중심에 박 씨와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얽혀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고 의심만이 공기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100억짜리 저택. 요 며칠 동안 아내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회식이 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 늘 그럴듯한 핑계를 대었지만 예전처럼 사소한 것까지 알려주던 남편의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대화는 줄었고 늘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양복을 의자에 걸쳐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무심코 다가가 옷을 정리하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여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평소 남편이 쓰던 것은 전혀 아니었기에 아내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접힌 영수증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강남의 한 호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결제 시간은 남편이 회의라고 집을 비운 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이라니 그 시간에 누구와 있었던 거지?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만남일까? 그래서 요즘 냉담했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의 옷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값비싼 와인과 2인 식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구나.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선 점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려 했지만 이건 분명 남편과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남편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영수증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그리고 생소한 상점이었습니다. 날짜를 맞춰보니 하나같이 남편이 집에 늦는 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아내는 모든 영수증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하나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아내의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지.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깊은 잠에 빠져있는 얼굴을 보자 오히려 덫이가 떨렸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며칠 뒤 다시 회의실에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자 모니터에 방대한 도표와 보고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금융 담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이번에 새로 확인된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 규모 5천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무려 1조 원.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순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1조라니 그러면 지금까지의 피해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거네. IT 담당이 노트북을 넘기며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서버와 계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여성의 계좌에서 핵심 자금이 오갔습니다. 이 여인은 박 씨와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공동 실행자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여성의 이름과 함께 수많은 계좌 흐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거액이 흘러들어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액수와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박 씨의 중심 계좌와 이 여성의 계좌는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움직이면 다른 쪽에서도 즉각 반응합니다. 돈을 나누어 세탁하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이 두 계좌가 결정적인 통로가 된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사기판을 함께 굴리는 공범이라는 말이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강남에서 박 씨와 함께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사교 모임까지. 박 씨가 아내에게 차갑게 굴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들어 보드의 흐름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박 씨 중심 계좌, 배우자 계좌, 공범 여성 계좌, 해외법인 계좌. 화살표가 촘촘히 이어지며 퍼즐의 큰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계좌는 여전히 중간 통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억 단위를 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부간 이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탁 과정의 일부였던 겁니다.
순간 방안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배우자가 공범인지 모르는 피해자인지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그림이 뚜렷해졌어요. 박 씨는 중심이고 그 옆의 여자는 공범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계좌는 세탁의 중간 통로로 쓰였다. 배우자가 알고 한 것인지 속은 것인지 이게 마지막 매듭이군요. 팀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관계망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법률 담당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참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계좌를 이용당했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계선이 이번 사건의 윤곽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모두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어요. 마지막 일조를 노리는 그들의 손길을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서를 더 촘촘히 모으세요. 이 사건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는 집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일정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던 남편이 오늘은 오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말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아내의 마음속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남편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전화와 작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강남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대낮에도 북적이는 인기 있는 장소였지만 안쪽 룸에는 비교적 한적한 좌석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몰래 따라 들어가 멀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은 이미 식어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이었고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와인을 따를 때보다 더 부드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여인은 즐겁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불륜이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 떨렸지만 카메라 렌즈는 정확히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남편과 여인이 함께 웃는 모습, 서로 손끝이 스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아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이제는 눈앞의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 그래야 빠져나가지 못하지.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사기를 준비하는 공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는 단순히 사랑의 배신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한 축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카페 맞은편에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창가 쪽에서 차를 마시는 여사 청옥. 그녀는 평범한 손님인 듯 보였지만 시선은 남편과 그 여인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청옥은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흐름이 보이는군.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니라 판을 짜는 회의다. 하지만 저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군. 청옥은 일부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몇 장 더 찍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어. 나는 이제 어떡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옥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공범 그리고 이용당하고 있는 배우자. 퍼즐 조각이 차례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청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림은 거의 완성됐다. 마지막 조각을 찾을 차례군. 며칠 뒤 집무실 회의실에 다시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와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고 모두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심장을 겨누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금융 담당이 화면을 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이번에 확보한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가 모이는 패턴이었지만 이번에는 특정 두 계좌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직거래가 오갔습니다. 하나는 박 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 다른 하나는 박 씨와 밀접히 움직이는 여성의 계좌입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정한 시간대에 거액이 빠져나갔다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두 선이 화면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두 계좌는 서로 쌍방향으로 거액을 주고받았습니다. 금액은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계좌와 공범 여성의 계좌라. 결국 이 둘이 같은 판에 쓰였다는 얘기군. IT 담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 시점도 절묘합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직후 배우자 계좌로 자금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공범 여성 계좌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배우자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을 세탁하는 중요한 통로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법률 담당이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알면서 이체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의 요구나 설득으로 계좌를 내줬다면 이용당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관건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만 보면 배우자도 연루된 듯 보인다. 하지만 혹시 속임수에 당한 건 아닐까? 그 계좌가 단순히 남편의 요구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저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단정은 금물입니다. 배우자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사건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배우자와 공범 여성의 계좌를 잇는 선은 이 사건의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불빛이 가득 비치는 고급 레스토랑. 그날 저녁 남편은 아내를 그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에는 이미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대신 이 집은 가져. 100억짜리다. 아내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유가 뭔데요?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 전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 남편과 어떤 여인이 웃으며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의라고 해놓고 이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은 사진을 흘끗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각설하고 여기서 헤어집시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대한 사기극을 꾸민 공범이자 애인. 그녀는 일부러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상황을 즐기듯 잔을 들며 입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수천억을 굴려온 공범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야. 당신한텐 100억짜리 저택이면 충분하다고.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은 이제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요.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에서 세 사람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차갑고 아내는 결연했으며 공범 여성은 재밌다는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홀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 여사 청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매섭게 두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 바로 마무리를 지어보자. 레스토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뛰쳐나온 아내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손에는 아직 100억 저택 제안을 담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얼굴 그리고 자신의 무너져 내리는 삶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동안 흐느끼듯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 거지?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그때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려 올곧은 눈빛을 드러낸 여사 청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눈빛에서는 이상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시죠? 청옥은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늘 당신 남편을 관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왔는데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신 남편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사기 조직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기 조직이라고요? 청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천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당신 명의 계좌를 거쳐 지금 레스토랑에 있던 그 여자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경악하며 손에 쥔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제 계좌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청옥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속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당신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깨끗한 계좌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끝나니 버리려는 겁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위장 결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계좌가 필요해서. 청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100억짜리 저택을 주겠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지막 1조짜리 사기극이 완성되면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공범이 되는 건가요? 제 이름으로 돈이 오갔다면. 청옥은 손수건을 건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협조한다면 법은 당신을 피해자로 인정할 겁니다. 그 과정은 제가 도울 겁니다. 아내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남편과 그 여자는 잡히나요? 청욱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럼요. 이미 충분한 단서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열쇠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그들의 판을 무너뜨릴 겁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짓밟게 두지 않겠습니다. 청욱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 있던 피해자와 사건의 은밀한 해결사가 드디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밖 벤치에서의 대화가 끝나자 아내는 눈가를 훔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사 청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세요. 몇 분 후 레스토랑 주변에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인물들이 하나둘 배치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형사들이 평범한 손님인 듯 출입구를 드나들었고 건물 앞에는 눈에 띄지 않게 경찰차가 대기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여전히 남편과 공범 여인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금 전 아내에게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100억짜리 집이면 충분하잖아.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지. 공범 여인은 잔을 부딪히며 낮게 웃었습니다. 곧 마지막 단계만 끝내면 우리 어디로 뜰까? 1조라니 도저히 나조차도 믿기지가 않아.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모 씨, 최모 씨. 두 사람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공범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재빨리 달려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난 아무 잘못도. 그러나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수십 장의 계좌 거래 내역 복사본과 해외 법인과의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여자랑 단순한 사업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준비돼 있었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결심이 더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밖의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청욱은 벤치에 잠시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어 가는군.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한 회복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아내는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겪은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청욱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용기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5천억 원을 넘었으며 추가로 1조 원대의 사기극을 준비하던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주범 박모 씨와 공범 최모 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발표가 이어지자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차분히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계좌를 거쳐 어디로 사라졌는지가 도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배우자 명의 계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배우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좌를 내어준 것이며 거래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순간 청사 안쪽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던 아내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곧게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단순한 생활비나 사업 자금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검찰 발표와 함께 사건을 굳히는 결정적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을 빼앗은 자들이 드디어 잡혔다. 아내는 증언을 마친 뒤 조용히 청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청옥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청옥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햇살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새로운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남편이 남긴 상처는 깊지만 진실을 밝힌 용기만은 잃지 않을 것이다. 검찰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보상 절차, 해외 자금 동결, 추가 수사 계획까지 발표되었지만 아내의 귀에는 더 이상 소란이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고 그녀는 그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킨다. 사건이 모두 끝난 뒤 아내는 화려했던 저택 대신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창문이 있는 작은 거실, 오래된 가구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창문을 열었고 상쾌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